네, 여러분들 오늘 일요일 3월 2일 월요일이죠. 오늘 월요일 대체공휴일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이제 싱가포르에 많이 갔는데 싱가포르에 해외 국빈 방문을 가셔서도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요. 그러면서 싱가포르의 부동산 정책을 많이 배워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싱가포르에 제가 아는 부동산 정책은 모든 땅을 국가가 소유해요. 모든 땅을 국가가 소유하고 99년 렌트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우리 같이 실물 거래가 일어나요. 집값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비싸고 그러는데 99년 렌트 이런 식으로 해갖고 토지, 그러니까 국토는 전부 국가 소유예요. 전부 국가 소유인데 거기에서 이제 99년 렌트니까 거기서 이제 거래가 되고 그런 식으로 해갖고 계속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HDB라고 거기 싱가포르 현지인들, 그러니까 싱가포르 국민들이 사는 임대 아파트는 굉장히 잘 돼 있고, 외국인들, 싱가포르 인구가 제가 알기로는 한 400만 명 정도 되는데 외국인들까지 합치면 거의 한 1000만 명이 거의 거주한다라는 얘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해외에서 뭐 일 때문에 들어오거나 그런 사람들은 거기 콘도 개념으로 해갖고 그 좀 비싸게 그 사람들이 렌트비를 내고 살고, 싱가포르 국민들은 우리나라로 치면 HDB라고 하는 그 임대 아파트들이 굉장히 잘 지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보면 지금 예전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싱가포르를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 거기는 대부분의 싱가포르 사람들이 부동산을, 싱가포르 현지인들은, 국민들은 부동산을 주거 개념으로 알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 투기의 목적이고 재산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니까 이런 얘기가, 그래서 부동산까지 싱가포르에 가서도 부동산을 챙긴다는 것은 여기서 밀리면, 부동산을 한번 밀리면 여러분들 되돌아올 수 없는 그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오늘 여러분들 이재명 대통령께서 엄청난 인사가 단행됐습니다. 지금 거의 장관급 이상의 인사가 11명이 단행이 됐는데,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기획예산처를 장관 이해운에 이어서 박홍근 의원, 4선의 박홍근 의원을 임명을 했는데, 그 임명 이유는 뭐냐면요, 뭐 여러분들 보셔도 알겠지만 일단 현직 국회의원이니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는데 불리하지 않죠. 그리고 기획예산처라는 이 자체, 그러니까 기재부를 분리하는 이 작업을 박홍근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신 다음에 국정자문위원회에 소속이 돼서 기획분과위원장을 하면서 여기서 설계를 했던 거예요. 여기서 본인이 설계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그때 기획분과장을 맡아갖고 이렇게 본인이 설계하고 본인이 했던 거라서, 특히 이번에 이해운 인사청문회에서 좀 타격을 받았죠, 사실. 본의 아니게.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인사청문회나 어떤 여러 가지 변수를 봤을 때 임명을 한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사진을 보면 요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아니,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통합 차원에서 할 수 있죠. 박용진도 임명을 했는데 뭘. 지금 오늘 대표적으로 이 네 분을 좀 소개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맨 왼쪽 보이시는 분은 여러분들 해양수산부 장관, 전재수 의원에 이어서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임명된
황종우 해수부 장관 내정자입니다. 이분은 누구냐면요. 이분은 노무현 대통령 때 인연이 있는 거예요. 해양 항만에 대한 정책통이고 이쪽에서 오랫동안 일하신 분이에요. 노무현 대통령이 과거에 여러분들 해수부 장관 하신 적 있죠? 대통령 되시기 전에 해수부 장관을 대통령께서 하셨을 때 이 누구죠? 이 황종우 내정자가 진짜로 업무 능력을 보고 깜짝 놀랐다라고 얘기해서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해수부 장관 할 때 이 황종우 내정자가 엄청나게 열심히 일하고 너무 열심히 일하다가 막 마비가 오고 할 정도로 뭐 일을 한번 하면 굉장히 몰입을 해서 잘한다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이분이 해수부 안에서는 정통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근무한 사람이고 더군다나 이분은 특징이 뭐냐면 해양 쪽에 오랫동안 근무를 했지만 글솜씨가 뛰어나요. 진짜 글을 잘 쓴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때 해수부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고 노무현 대통령이 주목을 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대표적으로 글을 잘 쓰는 공직사회에서 글을 잘 쓰는 독보적인 사람이라고 소문이 많이 나갔고 노무현 대통령이 됐을 때 이분을 문장력을 깜짝 놀라서 청와대 연설비서관 행정관으로 그 당시에 불렀었어요. 청와대 연설비서관 행정관으로 근무를 했고 문재인 대통령 때는 청와대 제1부속실 선임 행정관까지 지내고요. 그래서 이분은 보면 누가 봐도 지금 부산이나 해수부 지역 균형 발전 굉장히 엄중한 시기이기 때문에 어떤 인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분의 인사는 굉장히 잘 됐다라고 보입니다. 그다음에 요거 옆에 박홍근 의원은 방금 제가 설명드렸고 이 세 번째 분이 누구냐면요. 정일영 변호사예요. 이분은 국민권익위원회는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 볼 수 있죠. 정일영 변호사하고 오른쪽에 이분은 송상교 전 사무총장 진실화해위원 과거사위원회 진실화해위원장 이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 두 분 있죠. 정일영 변호사랑 그 옆에 송상교 전 사무총장은 이거는 국가의 어떤 독립적인 헌법기관이에요. 국민권익이나 진실화해 대통령 직속 산하에 있지만은 나름 거기 독립적인 기관이에요. 이렇게 장관급 인사들이 단행됐고 여기에 이제 박용진은 뭔가를 봤어요. 이 사람은 왜 끼었지? 그랬더니 박용진 뭐 규제위 부위원장. 저는 규제위 부위원장이 이렇게 높은 자리인지 몰랐어요. 총리급이래요. 총리급. 규제위 부위원장이 총리급이래요. 거기에 박용진, 이병태, 거기에 이제 삼성랜 출신인 누구죠? 남궁범 이 사람들 3명이 됐어요.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박용진 그리고 이병태, 남궁범 이 3명을 한 거예요. 이게 총리급입니다. 부총리급. 네, 총리급이 아니라 부총리급. 말을 잘못했어요. 부총리급.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남궁범은 삼성맨이에요. 삼성맨. 이분은 대표적인 S1 있죠. 삼성에 S1의 고문 출신이고 이 사람은 삼성맨이고. 근데 지금 이병태. 그럼 왜 이병태를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 제가 좀 궁금해갖고 좀 봤더니 이 이병태는요. 그러니까 사진을 좀 넘겨서 보면 지난 여러분들 대선 그러니까 홍준표 캠프에서 얘가 이병태예요. 얘가 이병태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과거에 홍준표 대구시장 경선 캠프에서 책사를 불렸어요. 대구시장 홍준표 캠프에 있던 이병태인데 얘가 이제 지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21대 대선 때 이 사람을 영입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많은 좀 문제들이 있어갖고 영입을 안 했는데 이번에 이 사람이 규제합리위원회 이병대 부총리급으로 왔다는 거는 저는 충격적이에요. 왜 저는 이 사람 인정 못합니다. 이거 대표적인 식민사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요. 뭐라고 해야 되나? 과거에 대선 때 민주당이 선거대책위 통합 차원에서 이 사람을 영입을 하려고 했는데 어떤 막말이 있었냐면 친일은 당연한 것이다. 이병태가 얘입니다. 친일은 당연한 것이고 반일이 비정상이다. 응? 세월호 참사 추모를 이 사회의 천박함의 상징이라고 얘기했던 인간입니다.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진짜 이 전국에서 수백만의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그 추모하는 게 천박함의 상징이다라고 얘기했던 자고 매국노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있을 때 문재인 정부를 기생충 정부라고 했고요. 그냥 매국노입니다. 그냥 매국노예요. 인정할 수 없어요. 박용진이는 뭐 그냥 통합 차원에서 했겠지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뭐 박용진 정도는 그냥 여러분들 통합 차원에서 그런 거고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해운 임명 뭐 지명할 때도 그랬지만 이번에는 진짜 이병태는 이쪽에서 유명한 그냥 여러분들 이병태 얘기 들어봤죠? 대표적인 이병태 저런 애들은 그냥 식민사계에서 그냥 매국노 짓거리 하던 인간들이에요. 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민주당이 이제 국회 주도권을 갖고 있죠. 여러분들이 보셔도 민주당이 국회 주도권을 꽉 잡고 있는데 지금 저번에도 제가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이재명 정부나 민주당이 입법에서 가장 신경 써야 될 게 대미투자 특별법 국회 처리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지금 3월 9일까지 못을 박아놨는데 쟤네들이 이제 소위가 있고 위원장이 국힘당이에요. 근데 쟤네 자체가 지금 보이콧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중대 결단을 지금 한병도 원내대표가 한다라고 얘기한 건 뭐냐면요.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지금 만약에 본회의의 직권상정을 민주당이 해버릴 수 있다라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국회법에 따르면 천재지변이나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의 경우 국회의장이 정한 기간 내에 이유 없이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관련 법안을 바로 본회의로 넘길 수 있다. 이거를 이용한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그건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현재 미국이 이란과의 어떤 전쟁으로 국제 정세가 굉장히 요동치고 있고 지금 누가 봐도 대미투자 특별법 즉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폭탄이 25%가 지금 돼버리면 하루에 현대자동차나 우리 수출 기업들은 300억 이상의 하루마다 손해를 볼 수밖에 없고 수출이 저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국가 비상사태라고 봐도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3월 9일 날까지 만약에 국힘당이 이 자체를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주당이 본회의 직권상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뜻이고 원래는 3월 9일이라는 시간 로드맵을 어떻게 짰던 거냐면 3월 4일이 되겠죠. 3월 4일 내일 모레 특위 전체회의의 소위원회를 열어서 법안을 심사하고 9일 전체회의를 열어서 의결을 하기로 했어요.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냐면요. 지금 숫자는 양쪽이 동수가 똑같고요. 지금 소위원회는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전체는 국힘당이 위원장을 맡아갖고 먼저 소위원회에서는 민주당이 먼저 통과를 시킬 수 있겠죠. 근데 전체회의에서 저것들이 이제 회의 자체를 열지 않으니까 보이콧할 수 있는데 아마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하반기 국회 5월 30일이 전반기 국회가 끝나잖아요. 그럼 6월 1일부터 이제 하반기 국회가 시작되면
이제 상임위 재배분이 있죠. 조정이 있을 때 민주당이 아마 다 지금 가까울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국힘당이 갖고 있는 상임위들이 대부분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요. 뭐 외교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지금 산업통상,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걸 좀 실수했던 것 같아요. 산자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도 국힘당이 지금 민주당이 너무 개혁 입법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내중 잘못 준 것 같아요. 외통위도 국힘당이에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외통위 상임위원장이 성일종인가 그러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부에서 이런 산업 전반적인 변화와 대응을 하려면 민주당이 저는 필수적으로 갖고 오는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국힘당이 아마 버티지 못할 겁니다. 이거는 딴 것도 아니고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이념의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국익의 차원에서 민주당이 몰아붙이면 민주당은 역풍은 없습니다. 국힘당이 오히려 안에서 역풍을 맞는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국힘당이 어젠가요? 그저께 그 필리버스터를 중단을 하면서 지금 대구와 경북을 통합을 법사위에 열어달라라고 얘기를 했죠. 쟤네들 진짜 바보들입니다. 민주당이 이럴 때 이제 국회는 의석이 깡패다라고 하면서 법사위를 안 넘겨줘야 되는지 예전에 저는 참 한심해요. 민주당이 법사위 넘겨주고 연병할 때 저거 정치 안 한다는 거거든요. 예전부터 여러분들 제가 법사위 넘겨주는 순간 민주당은요, 그러니까 국회는요, 법사위만 잡고 있으면요, 10석을 갖고 있어도 20석을 갖고 있어도 법사위에서 모든 걸 잡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때 바보 같은 짓이 법사위를 넘겨주는 연병들을 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법사위 만약에 30석 갖고 있는 민주당이라 그래도 법사위 갖고 있으면 쟤네들 아무것도 못해요. 위원장 자체가 상정을 안 하면 아무 법도 통과시킬 수 없습니다. 지금 쟤네들 이제 몸이 달았죠.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고 이제 대구와 경북을 통합을 해야 되는데 지역 주민들은 니들 때문에 대구가 지금 자치행정이 뒤떨어지고 딴 데에 비해서 그러니까 비판이 엄청 많아요. 대구와 경북에서도 이제 지놈들 배대 집안 채우려고 그런다라는 비판이 높다 보니까 국힘당이 아차 싶어갖고 이거 빨리 통과시켜야 되겠다라고 싶어서 왜 그러면 그날 광주와 전남이 통합이 되니까 자기네들도 이거 상징적으로 경북과 대구잖아요. 어떻게 보면 광주와 전남, 경북과 대구는 영남과 호남의 상징적인 어떤 대구와 광주 그리고 경북과 전남. 근데 이쪽은 통합이 되는데 이쪽은 통합이 안 되니까 상대적으로 이쪽이 예산이나 여러 가지 행정이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불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쪽도 이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국힘당이 깜짝 놀라갖고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민주당에게 법사위를 열어달라. 그래갖고 빨리 이거를 행정 통합을 우리도 찬성할 테니까 해달라라고 뭐 하니까 정청래 대표님이 니네 당 안에서 정리부터 해라. 니네 당 안에서 정리부터 해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 반대도 많고 찬성도 많고 뭐가 진짜냐? 니들 안에 정리부터 해라. 그렇게 하니까 지금 쟤네들이 이제 빨리 이제 마음이 급해졌죠. 근데 여기서 민주당의 여러분들 확실히 이제 정청래 대표나 한병대 원내대표가 노련한 게 뭐냐면 그러면 알았어. 니들 그렇게 대구랑 경북 그 통합에 니들이 목매이면 그러면 충남 대전도 같이 해. 충남 대전도 같이 해. 이거 왜 이래? 정천 대표님이 야 대구랑 경북만 하면 어떻게 해? 그러면 니네가 지자체장으로 있는 충남의 김태흠이 그 다음에 대전의 그 박홍근이 박홍근이 아니다. 대전의 이장우. 그러니까 야 니네 이것도 어떻게 해? 그래갖고 국힘당은 대구 경북 통합하자 그러고 민주당은 충남 대전 이것도 같이 하면 해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빨리 당론으로 채택해라. 민주당이 칼자루를 쥐고 있으니까 니들 대구 경북 통합하려 그러면 충남 대전도 어떻게 할 건지 확실히 당론으로 결정하라 이거예요. 무조건 통합하라는 게 아니라 만약에 충남 대전은 국힘당에서 당론으로 반대한다 라고 하면 알았어 그럼 너네 때문에 통합 안 된 거야 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해하십니까? 완전 외통수예요.
당론으로 정해라라고 했어요. 너희들 그러면 대구 경북은 통합을 당론으로 정한 거야? 그러면 충남 대전은 당론으로 정해. 통합이야 아니야? 통합이라 그러면 땡큐고 통합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 충남 도민 여러분 어떤 대전 시민 여러분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통합 안 한대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책임론이 어디로 가죠? 책임론이 국힘당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이런 거는 급할 게 없잖아요. 민주당이 칼자루를 다 들고 있고 법사위 장악하고 있고 법사위 잡고 있고 국회 다수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쟤네들은 아무리 어떤 대구 경북을 통합하고 싶고 어디를 통합하고 싶고 민주당의 동의를 얻지 않는 이상 아무것도 못해요. 민주당은 국힘당 동의 안 하면 안 할 거야? 그럼 우리끼리 할게. 그렇게 되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뉴스의 이면에 있는 것들을 좀 말씀드린 거예요. 말씀드릴게요. 지금 오늘 부산에서 여러분들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면 지금 부산시장 출마일이 있죠. 그래서 부산시장에 출마하실 분들은 며칠까지 후보 신청을 하세요라고 했는데 전재수 장관이 신청을 안 했어요. 전재수 장관이 신청을 안 했어요. 왜 신청을 안 했을까요? 부산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이거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 이 얘기에 좀 집중을 해주세요. 알겠죠? 임해진 얘기는 나중에 한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채팅 실시간에 방송 내용에 좀 맞는 채팅을 해달라고 제가 늘 부탁드리잖아요. 좀 내용에 맞는 채팅을 좀 해주세요. 알겠죠? 지금 부산시 공관위가 있잖아요. 부산시 공관위가 있는데 원래는 이미 후보자 선정이 끝났어요. 끝났는데 민주당에서 9일에서 13일까지 추가로 후보를 공모한다라고 오늘 결정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통일교 뭐 어떤 의혹이나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검찰의 수사 대상이고 뭐 경찰의 수사 대상이고 이런 입장에서 전재수 의원이 먼저 부산시장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후보로 공모를 하기는 좀 그랬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보셔도 왜 이게 이렇게 됐냐면 전재수 의원이 부산시장 나가기 위해서 출판 기념회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생각은 있는데 이건 전략적인 거예요. 여러 가지 통일교 의혹도 있고 뭐 금품 수수 의혹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장관직에서도 물러나고 경찰 수사들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부산시장 나간다라고 하면 언론의 먹잇감이 되고 공격의 요소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부산시장의 공모에 민주당 부산시장 공모에 응하지를 않았어요. 응하지를 않았는데 희한하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월달 말에 X에 전재수 장관의 글을 공유를 하면서 힘을 실어줘요. 그러면서 민주당에서도 높은 지지율을 갖고 있는 후보가 이번 부산시장에 공모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제 기회를 주겠다. 그러면 명분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라죠? 모양새가 좀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부산시장 나갈 생각이 없었는데 민주당이 다시 한번 기회를 줘갖고 전재수 장관이 이번에 부산시장에 공모를 했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모양새가 좀 처음부터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데도 부산시장에 나간다라는 어떤 공격의 빌미를 차단을 하고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고 거기에 이제 민주당도 추가 공모 기간을 9일부터 13일까지 만들어주면 굉장히 이거는 여러분들 부산의 유력 주자가 죽을 수도 있죠. 근데 이거를 이제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고 민주당이 기회를 줌으로써 이제 공모를 하게 되면 이제 경선에 기회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모양새를 좀 갖추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이제 서울과 지금 시도당 위원장들 후보자들이 이제 거의 이제 갖춰졌어요. 서울도 5명, 경기도도 5명입니다. 서울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정원호 성동구청장, 김영배, 박주민, 전현희,
거기에 김형남 전 군인인권센터 사무국장 5명이 경선을 하기로 했고요. 박홍근 의원은 자연스럽게 기획예산처 장관 내정자가 됨으로써 서울시장 레이스에서는 이제 탈락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차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서울은 5명의 민주당은 경선을 할 예정이고요.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현 시장 지사인 김동연, 그 다음에 권칠승, 추미애, 한준호, 양기대 5파전으로 갈 예정이고요. 울산시장 경선은 김상욱 대 송철호, 김상욱 대 송철호, 그렇게 거기에다가 뭐 안재현, 노무현, 뭐 울산 지역 상임위원 대표, 이선호 전 청와대 자치비서관 4명 4파전. 그 다음에 전남 광주 특별시장 이름이 여러분들 이제 통합이 됐죠. 전남 광주의 특별시장이 어떻게 몇 명이 나오냐면 한 8명이가 나온 것 같아요. 현 광주시장 강기정, 그 다음에 현 전남지사 김영록, 민영배, 신정훈, 이계호, 이병훈, 정준호, 주철현. 여기서 보니까 민영배밖에 안 보이네요. 예. 광주 시민들 여기서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그 지역은 만약에 제가 이 읊어드린 분들 중에 신정훈 인기 있어요? 전남 광주 특별시장에 강기정, 김영록, 민영배, 신정훈, 이계호, 이병훈, 정준호, 주철현. 여기서 강기정은 어때요? 우리끼리는 뭐 민영배가 많지만 평가가 어때요? 강기정, 이계호는 어때요? 이계호나 현 전남지사. 딴 사람들은 어때요? 신정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행자부 상임위원장 아니에요? 딴 사람들의 평가는 어때요? 김영록 같은 경우는 현 전남지사라서 조직들이 굉장히 많겠죠. 신정훈은 안 되고, 강기정은 이미 마음 바뀌고, 그러면 민영배랑 김영록 싸움이 되겠네요. 여러분들이 볼 때. 그러면 민영배, 김영록 정도가 2파전이 될 예정이면 그러면 나머지 이제 사람들이 어떤 사람 뒤에 줄을 서냐가 더 중요한 거겠네요. 이쪽은요 2파전이 없어요. 이렇게 8명이 나와갖고요. 일단 각자 후보를 내면요. 각자 이제 하면 자기 지분 챙기는 거죠. 내가 김영록을 도우면서 뭔가를 따내고, 내가 그게 이쪽 정치가 가장 지금 좀 문제가 많은 게, 국힘당 뭐 무조건 민주당이 당선되니까, 그러니까 말이 여러분들 지금 뭐 2파전이라고 얘기하지만 잘못하면 이거 7대1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민영배 의원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강기정, 김영록, 신정훈, 이계호, 이병훈, 정준호, 주철이 손을 잡고 민영배를 압박을 하면 그런 싸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나 개인적으로 지금 민영배지만 의원들끼리 굉장히 얽히고 설킨 게 굉장히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8명이 도전했으면 이제 여기서 컷오프를 실시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선을 실시해갖고 최종 뭐 후보자들을 뽑을 때 뭐 1차 컷오프가 만약에 8명 중에서 경선을 해서 뭐 3명이나 4명으로 하게 되면 나머지 3명이 남고, 그 3명, 그럼 나머지 떨어진 사람들이 누구를 지지 선언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아마 여기는 만만치가 않을 거예요. 현 도지사가 조직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민영배 의원보다는 확실히 앞설 거예요. 이거는 당원들이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광기정 시장은 왜 이렇게 여러분들 민심을 잃은 거예요? 그치, 김영록 전남지사가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김영록, 이계호가 거의 전남의 맹수들인데, 김영록, 이계호도 조직이 많아요. 이계호도 조직이 크고, 어떻게 보면 민영배 의원님이 당원들에게는 인기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광주 전남에서 조직이 없고 뭐 그런 모양새네요. 강기정 문제가 많대요. 군공항 때문에. 강기정 왜 이렇게 욕을 먹어 진짜. 광주 MBC 여론조사 민영배 1등. 민영배 1등이지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광주 시민들이나 어떤 전남 우리 도민 여러분들에게는 민영배가 1등이지만 결국은 이제 당내 경선에서 이겨야 되잖아. 그러면 호남이 민주당의 어떤 당원들이 권리 당원들이 제일 많잖아요. 이제 1인 1표제가 돼서 그나마 다행이죠. 이거는 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전남 170만, 광주 140만. 지켜봅시다. 그 민주당 권리당원들이 그쪽에 제일 많긴 한데 누가 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산 전재수 전 장관의 그러니까 부산시장 길이 열렸다. 그거 여러분들이 민주당이 추가 공모를 했다. 그 이면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주당의 여러분들 전북 얘기 좀 할게요. 민주당 공관위가 딴 데는 이렇게 경선이 서울, 경기 뭐 어디 이런데 이제 네 군데가 이제 경선이 확정이 됐는데 전북 경선을 확정을 짓지 않았어요. 김관영 지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원래 민주당 공관위가 경선을 확정지어 갖고 이번에 해야 되는데 이 전북도지사 경선에 민주당이 일단은 잠시 멈춘 거는 이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김관영 맞죠? 제 말 맞죠? 전북도지사 김관영 맞죠? 이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계엄 당일날 전북도청을 폐쇄했다는 의혹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지금. 내란 관련 때문에. 이게 희한한 게 약 3시간 동안 전북도청을 실제로 폐쇄했다라고 하면서 이거는 뭐 물론 전북도지사 김관영 측에서는 허위사실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전북 관계자들은 뭐 폐쇄 지침이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굉장히 이게 의혹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들이 있어서 그래서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전국 도지사 가운데 가장 먼저 본인은 대외적으로 밝혔다라고 얘기하지만 좀 뭐 이거는 그런 의혹을 좀 해소하고 전북 도지사 경선을 확정 지으려고 민주당 공관위가 잠시 전북은 확정하지 않았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충남도 있습니다. 이 충남 지역에는 어떤 게 있냐면요. 지금 대전 충남 통합이 아직 물 건너간 건 아니에요. 완전히. 지금 이제 국힘당이 TK랑 대구의 통합을 민주당이 그러면 충남과 대전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받아쳤기 때문에 여기는 끝까지 좀 지켜봐야 되는데 현재 보니까 박범계, 장종태, 장철민, 허태정, 그 다음에 양승조, 박정현, 박수현, 나소열 이쪽도 8명 정도가 지금 대전 충남 통합특별시장으로 나오려고 준비가 돼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참 희한하게 지금 대전도 이장우, 충남도 김태흠 이렇게 돼 있는 바람에 지금 제가 보면 이쪽도 통합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끝났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지금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8명 박범계인가요? 이쪽은 박범계예요? 박수현이에요? 이쪽은 박범계예요? 박수현이에요? 우리 대전 분들 안 계세요? 이쪽은 아직 강훈식은 안 나왔잖아. 강훈식 나오면 그냥 게임 셋이고 아직 강훈식 빼고 강훈식 나오면 게임 셋이지 뭘. 강훈식은 여기가 이제 통합이 확정되면 이제 그때 제가 보면 나오지 않을까. 지금 요 8명이거든요. 이게 사실상 무산된 거야? 대전과 충남 통합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오늘 6월에 지방소 구도가 한번 출렁이고 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끝난 건가요? 지금 현재 오늘 기준으로 예정자는 8명인데 아직 제가 보면 시간이 좀 남아있는 것 같은데 최종적으로는 아직 무산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통합이 최종 무산되면이지 아직까지는 통합의 시간은 있어요. 갑자기 확 통합을 할 수 있거든요.
이 8명인데 박범계 여러분들 제가 불러드리면 이분 박범계는 얼굴 다 알죠? 박범계 옆에가 누구냐면 장종태, 그 다음 옆에가 장철민, 이 예전 전 어떤 저기 대전시장 허태정, 양승조 전 충남지사, 이 사람이 박정현 전 부여군수, 이분이 박수현. 얘 저야 아닌가요? 얘 이낙연계 아니에요? 박정현 부여 아닌가? 또 말 잘못했다 또 고소 들어. 얘가 나소열. 대전 분들은 누가 인기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장철민이가 더민혁이죠? 얘가 더민혁이죠. 여기서는 누가 대전 시민들, 대전 충남 분들은 여기서 누가 인기 있어요? 박수현? 아니 여러분들 말고 대전 충남 분들만 얘기해 보라고. 딴 지역에서 지지하는 거 얘기하지 말고 대전 충남 분들이 제일 잘하니까. 그쪽은 어때요 분위기가? 아니 그게 아니라 대전 충남 분들이 그쪽 분위기가 어떠냐고. 그쪽은 양승조도 인기 있죠. 양승조요? 박범계? 아니 그 지역 사람들만 채팅하라고. 박수현도 인지도 그 지역 분들만 얘기해봐요. 이쪽은 표가 많이 갈리겠네. 아직 시간은 있어. 강기정 그다 그 선생님, 그 청계로 선생님 지금 대전으로 넘어온 지가 지금 10분이 넘었는데, 광주 얘기한 지가 10분이 넘었는데 갑자기 강기정이 나와버리면 현실로 좀 돌아오세요. 본인 방송이 실시간인지 아닌지를 좀 보고, 갑자기 지금 대전 얘기하는데 강기정이 나와버리면 어떻게 해볼까? 저분을 어떻게 한다냐? 나는 지금 대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빨리 과거에서 돌아오시죠. 어쨌든 경선이 획정돼. 제가 보면요, 제가 왜 이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냐면, 이 경선보다는 통합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강훈식이 출전하냐 안 하냐가 더 관건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게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서울 경기는 말씀드렸고, 이것도 말씀드렸고, 지금 특검 얘기 잠깐 할게요. 여러분들 제가 특검에 관심을 여러분들이 끊으면 안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저는 2차 특검의 시작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게, 지금 조은석 특검은 여러분들 합참을 겨냥하지는 않았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조은석 특검은 뭐 여러 가지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광범해서 그렇지만, 이 권창형 특검이 이 내란 사건에 있어서 합참을 정면으로 겨냥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평시에는 군령권, 군을 지휘할 권리가 합참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엄을 치밀하게 김영현의 지시를 받아서 합참에서 이행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리고 국방부 조사에서도 지금 조은석 특검은 합참 인원들을 거의 사법 처리하지 않았어요. 거의 사법 처리를 못했어요. 근데 지금 여러 가지 불법적인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게, 합참이 계엄에 추가적으로 저는 100%예요. 왜 그러냐면 국방부 조사를 해봤더니요, 계엄사령부 부사령관이었던 임명됐던 정진팔은 얘가 전 합참 차장이야. 합참 차장이 계엄사령관 부사령관이 됐는데, 이런 사람들은 최근에 국방부 내란 TF에서 걸려갖고 파면됐던 사람들이에요. 그럼 뭐냐? 계엄 선포 이후에 당연히 여러분들 합참에서 계엄사로 군 통수권이 넘어가죠. 군령권이 넘어가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계엄사령관이 박안수였잖아요. 박안수 사령관이 계엄사령부를 구성하도록 도운, 여기저기서 군이 오히려 내란에 적극적으로 합참이 관여를 하고 도왔다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란을 도왔던 것 자체가 군형법에 위반된다고 당연히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권창형 특검이 보는 거는요, 진짜 무서운 일이 있었어요. 이거 진짜 이거 따져야 됩니다. 뭐냐?
합참이요 여러분들. 5.18 때도 군대를 이동시켜갖고 노태우의 전방했던 구사단이 광주에 투입되고 외곽에 투입되고 그랬잖아요. 이번에 합참이 어떤 짓을 했냐면요, 전방부대를 대규모로 동원하려 했다라고 이미 여기저기서 밝혀지고 있어요. 전방부대를 빼갖고 이번에 대규모로 전방부대를 빼갖고 계엄령을 성공시키려고 했던 것들이 나오고 있고요. 곽종근 특전사 사령관이 어떤 증언을 했냐면요, 분명히 내가 특전사를, 여러분들 알기 특전사령관의 지시에 따라서 특전사가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근데 곽종근 사령관은 지시를 한 적이 없는데 합참이 다이렉트로 특전사 예하 7공수와 13공수 부대 등의 부동 이동을 검토를 했다라는 거예요. 곽종근 사령관은 7공수랑 13공수의 부대 이동을 검토한 적이 없는데 특전사 사령관으로서 합참에서 직권으로 7공수와 13공수를 이동을 시키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그리고 계엄 선포 이후에 전방부대가 포진한, 여러분들 알다시피 강원도 양구와 고성에 육군 제3군단 해당 부대들이 경계태세를 하고 무장 군인들이 양구와 고성의 군청에, 전방 군청에 무장 군인들이 투입되고, 이게 다 합참의 지시였다라는 거예요. 합참이 오히려 계엄을 옆에서 도왔던 겁니다. 이거 굉장히, 그리고 무인기, 북한에 무인기 보낸 것도요, 합참이 모를 수가 없어요. 딱 걸렸죠, 그쵸? 아니 여러분들, 김용현이랑 정보사랑 김용현이만 무인기 날린 거를 알았겠습니까? 어떻게 대한민국의 평시 군령권을 갖고 있는 합참이 깊게 연루가 돼 있지 않는 이상 전쟁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합참이 몰랐겠냐 이거죠. 이거를 조은석 특검에서 수사를 못했어요, 합참까지. 아니 생각해봐요. 우리나라 최고의 모든 평시에는 육군, 해군, 공군, 모든 특전사, 해병대까지, 특수부대까지도 전부 합참이 지휘를 하는데 이거 모를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결국은 합참 차장, 합참 지금 계엄 사령관 다 이거 연루가 돼 있어요. 이거를 집중적으로 파겠다,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얘기하고 오늘 악의적 편집 절로 넘어갈게요. 지금 여러분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대법관 한 명 중에 노태학, 여러분들 선관위원장이 이번에 임기가 돼갖고 좀 있으면 이제 3일, 그러니까 내일 퇴임이에요. 노태학 대법관의 지금은 선관위원장이지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지만 내일 퇴임인데 지금 조희대가 대통령한테 제청을 안 해요. 벌써 지금 제가 저번에 말씀 한번 드렸죠. 지금 대법관 추천위원회에서 지금 벌써 1월 12일 날 김민기 수원 고법판사, 박순영 서울 고법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 서울 고법판사, 고법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자로 1명, 2명, 3명, 4명, 5명을 대법원장에게 추천을 했어요. 대법관 추천위원회가 조희대에게 5명을 추천을 하면 조희대가 이 5명 중에서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하냐? 조희대는 누구를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조희대는 만약에 직위원을 조희대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법관으로 직위원을 조희대가 추천을 하고 싶은데 대통령은 5명 중에 만약에 다른 사람, 이진관을 대통령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차이입니다. 이렇게 표현이 적절하네. 조희대는 직위원을 대법관을 만들고 싶은 거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진관을 대법관을 만들고 싶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를 민정에서 그러니까 정무수석이나 민정 라인에서 조정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연히 대법관 추천위원회에서 5명이 딱 올라가면 민정 라인에서 사법부에 전화를 해서 어떤 분 추천하실 겁니까? 라고 이제 좀 사전에 다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대통령에게 이쪽 이제 보고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대통령은 나는 이 사람이 좋은데라고 하면 추천을 못 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왜? 만약에 조희대가 대통령을 안중에도 없이 직위원을 제청해봐야 대통령이 거부권 쓰면 끝난다는 거예요. 대통령은 뻔히 거부권 써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나 이 사람 제청 안 해. 대통령은 거부권을 쓰면 끝나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은 그러니까 대법원장이랑 대통령이 생각하는 어떤 선거관리위원장이나 대법관이 차이가 있을 때는 대부분 대법관이 당연히 대통령의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의중에 따라서 그 사람을 제청을 해요. 아니 눈치 작전이 아니라 원래는 이런 민정이 다 조정을 해갖고 대통령의 의중은 이 사람입니다. 5번 중에 라고 얘기하면 만약에 마음에 안 들어도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서 대법원장이 제청을 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런 절차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냐, 조이다가 대통령과 맞서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과 맞서고 있는 것이죠. 나는 저 사람을 생각하는데 이미 대통령은 저 사람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아예 제청을 안 하는 거죠. 직무유기죠 이거. 여러분들 좀 우울하고 그럴 때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요? 기분 확 좋아지는 얘기 하나 해줄까요? 이재명 대통령 임기 얼마 남았어요? 이재명 대통령 임기 얼마 남았어요? 정확히 지금 4년하고 3개월 남았죠. 4년하고 3개월 남았잖아. 4년 3개월 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관이 몇 명인 줄 아세요? 22명. 기분 좋죠? 기분 좋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대법관이 22명입니다. 26명 중에. 왜 그러냐? 당연히 여러분들 뭐 조희대가 추천해서 임명하는 거 아닌가요? 전혀 아닙니다. 조희대 내년이에요. 임기가. 조희대는 임기가 내년이고 현재 있는 대법관들 중에서 한 4명 빼고는 전부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22명을 임명해요. 22명. 사법부도 정상화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지금 저건 뭐냐면 조이다가 버티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지방선거니까 지방선거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2부 악의적인 편집 KTV 이매진 대통령과 당대표 대놓고 이간질 누군지 냄새가 난다라는 주제인데 누군지는 제가 정확히 얘기는 못합니다. 또 고소고발이 들어오니까 짐작 가는 곳은 있어요.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 최민희 의원님이 과방위원장으로서 이런 논란이 있으니까 내가 조사해보겠다라고 딴지 게시판에 이제 글을 씁니다. 글을 썼더니 제명인의 마을에서 대통령 어떤 정청래 대표와 악수하는 장면이 없다라고 해서 조사를 시킨다라고 하니까 제명인의 마을에서 최민희 의원님을 추방을 시킵니다. 지금 제명인의 마을도 그렇고 이 지금 하는 행태들을 보니까 전부 송가혁이 장악을 했어요. 당연히 과방위원장이고 국민적 의혹이 당연히 대통령과 당대표가 분명히 딴 각도에서 보면 악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마치 패싱하는 것 같은 의도적인 장면을 조직적으로 제가 보면 나왔거든요. 근데 KTV 이매진이라는 걸 제가 좀 말씀드리면 제가 알기로는 KTV 내에서 이매진이라는 팀은 따로 있는 걸로 알아요.
이게 모든 KTV인데 대통령의 근접 차례나 이런 것들은 다른 분들이 하는 걸로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그러니까 그 KTV의 이재명 대통령 근접 촬영이나 이런 것들 따라다니는 사람은 어디에서 이 사람들이 들어갔는지는 유추가 돼요. 제가 보면 더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은 제가 말을 좀 아낄게요. KTV라는 TV는 원래 갖고 있지만 이매진 팀의 어떤 자들이 거기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매진을 누군가가 거기에 알고 있는 김효준과 대적하는 그쪽 애들이 그쪽 이매진을 거기에서 조직적으로 좀 장악했다고 하는데, 얘네들 해명글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촬영은 청와대 풀단과 KTV에서 각각 촬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청와대 풀단이라는 것은 공중파 있죠. 풀단이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MBC, KBS, SBS, 뭐 채널 A, TV조선, 뭐 JTBC 거기에 여러 가지 막 그 청와대 풀단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전부 카메라를 들고 가면 복잡해서 못 찍으니까 돌아가면서 만약에 오늘은 KBS가 찍으면 그 영상을 풀단 공유방에다가 MBC나 모든 같이 쓰는 게 풀단이에요. 번거롭게. 그래서 거기에 풀단으로 같이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KTV는 청와대 풀단에 못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KTV는 당연히 풀단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더 대통령을 근접 촬영할 수 있고 카메라를 원거리에서도 찍고 근거리에서도 찍어요. 얘네들의 그러니까 변명은 우리는 풀단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대통령 동선 위주로 찍다 보니까 약수하는 장면을 놓쳤다야. 근데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 무편집 풀영상이라고 저게 떠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별명은 자기네들 못 찍었다. 그러니까 못 찍어서 그게 패싱됐다. 이건데 저거는 의도적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여러분들 쟤네들이 저런 의도가 없었으면요, 영상 풀단 무편집 풀영상이라고 해도 중간에 자기네들이 놓친 것을 풀단의 영상을 중간에 넣어도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얼마든지 쟤네들이 무편집 풀영상이지만 놓친 부분이 있잖아요. 그 놓친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네들이 풀단에게 양해를 구해갖고 모든 대통령의 동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저거 의도적이라고 생각해요. 의도적으로 정청래, 저도 솔직하게 카메라를 만져봐서 아는데 내가 찍기 싫은 사람들은 돌려버려요. 저는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거는 무편집이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에게 다가갈 때 카메라를 잡고 있던 애가 의도적으로 돌린 거예요. 저도 옛날에 꼴보기 싫은 사람들 오면 여러분들 카메라 딴 데 비치잖아요. 이해하십니까? 저도 여러분들 어디 갔을 때 꼴보기 싫은 사람 있으면 카메라 딴 데 돌리는 거 여러분들 많이 봤잖아요. 저거는 카메라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 보면 알아요. 그래서 김어준 총수가 오늘 뉴스공장에서 이 영상을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 얼마나 악의적으로 저 영상을, 저는 편집이 아니고 저 영상은 풀영상이 맞아요. 제가 보면 저 영상은 풀영상이 맞습니다. 카메라를 만진 사람으로서. 다만 저 카메라를 잡은 사람이 적어도 정청래에게, 그러니까 중립적으로 카메라를 찍는 애가 아니야. 지금의 이런 사태 가 자기는 그 대통령과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청래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카메라맨이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큰 화면으로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직접 보시고, 보신 분들 다 보셨겠지만 한 번 더 보세요. 왜냐면은 필리핀이 올해 아세안 의장국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필리핀을 포함한 것 같고, 싱가포르는 내년에 또 의장국이에요. 그래서 이번 순방에 연속으로 포함해서 가장 배용을 합니다. 근데 저도 어제 저 영상을 봤는데 그 KTV 이매진 팀에서 무삭제 영상이라고 올렸던데 대통령하고 정청래 대표하고 악수하는 장면이 없는 거예요. 무삭제 영상이라고 하는데 진짜 악수를 안 했나 싶어서 제가 다시 봤거든요. 자, 저거 봐요. 마치 패싱하는 거 같죠?
네. 무삭제라길래 이럴 리가 없는데 그래서 다른 방송을 찾아봤어요. 아니 여러분들 보세요 이거. 다시 한번 보세요. 봐요. 마치 패싱하는 거. 패싱이잖아. 여기서 자세히 봐봐. 자, 윤호중이랑 딱. 저거 누가 봐요. 봐도 패싱이잖아. 패싱하는 거 같죠? 네. 무삭제라길래 이럴 리가 없는데 그래서 다른 방송을 찾아봤어요. 다른 방송사에 나왔던 방송 한번 봅시다. 이건 KBS 인사하잖아. 악수하고. 네. 다른 각도인데 정반대에서 왜 이 이매진 팀은 문의해 봐야 되겠네. 왜 무삭제를 하고. 아 여러분들 내가 이거 보니까 이제 이해가 갔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봐봐. 아 내가 보니까 이해가 갔다. 이제 내가 찾았다. 다른 방송사에 봐봐. 자, 여러분들 이거는 커팅하는 새끼가 그런 거야. PD가 안에서. 이거는 제가 보면 카메라맨은 찍은 것 같아.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아요? 카메라맨은 다 찍은데 안에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 제가 방송하면 카메라 영상이 들어오잖아. 편집한 게 아니라 영상이 2개가 다 들어온다고. 근데 정청래가 지나갈 때는 저 영상을 비추지 않은 거야. 그래서 커팅을 딴 장면을 잡고 있는 화면을 노출시키다가 정청래 지나가고 윤호중 할 때 커팅해갖고 글로 간 거지. 이거는 어떻게 하면 잡으면 되냐면 이건 간단합니다. 전문가로서 얘기하면 저 이재명 대통령 찍었던 원본 영상을 보면 돼요. 그러면 분명히 정청래부터 해갖고 다 찍혀 있는데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정청래 다음에 윤호중부터를 커팅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바꾼 거, 컷을 바꾼 거예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거는 영상이 다 남아 있어요. 계속 이 화면만을 이거는 뒤에서 잡는 카메라잖아.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거는 저 뒤에서 잡는 카메라잖아. 의도적으로 이 카메라를 비추는 거야. 자, 저거 봐요. 이게 무편집일 수가 없는 게 이거는 그냥 이건 칼 됐네. 이거는 커팅이 아니라 이거는 제가 보면 편집했네요. 아니 이게 어떻게 화면이 봐봐요. 인사로 자. 가잖아. 인사로 갔는데 중간을 다 뛰어넘었네. 커트했네. 이거 자른 거네. 아니 이거는 인사로 가는 거잖아. 자, 근데 갑자기 여기서 잘리잖아. 저 앞에서부터 쭉 인사하고 왔는데 여기 맨 마지막만 찍은 거 아니야. 저거 봐요. 마치 이쪽 패싱하는 거 같죠? 네. 무삭제라길래 이럴 리가 없는데. 그러니까 정청래 부분을 잘라버리고 커팅한 거네. 저거는 자른 거네. 무편집이 아니네 이건 보니까. 이게 무슨 말? 아니 여기서 자, 여기 의도적으로 잘랐네. 저거 봐요. 이건 자른 거지 무슨 이게 여러분들. 아니 이걸 찍어놓고 자. 저걸 못 찍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기 패싱한 거 아니야. 여기 요 금방 여기 악수하는 건 뛰어넘은 거잖아. 근데 거기 풀단에서 찍은 원본 보면 얼마나 저거 봐요. 다정하게 마치 인사하는지 보세요. 패싱하는 거 같죠? 네. 무삭제라길래 이럴 리가 없는데 그래서 그건 다른 악의적인 방송을 거지. 찾아봤어요. 다른 방송사에 나왔던 방송 한번 이건 봅시다. 편집한 거네 내가 보니까. 이거 편집인지 뭘 100%. 여봐 이건 KBS 인사하잖아. 악수하고. 네. 여러 얘기도 나누네. 다른 각도인데 이걸 패싱한 정반대에서. 거네. 왜 이건 KBS 인사하잖아. 악수하고. 네. 근데 다른 이걸 각도인데 빼먹고 저거만 하고 그냥. 정반대에서. 이야. 왜 이거는 완전 악의적이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짚히는 게 있다는 게 뭐냐면 이매진에 들어가 있는 애들 지금 저 촬영팀이나 저걸 좀 알아보고 있거든요. 냄새가 납니다. 제가 누군지는 개인적으로는 말씀드릴게요.
방송에서 얘기하기는 적절하지가 않아요. 이거는 대통령과 정청래를 갈라치기 하기 위한 정청래 홀대론, 합당을 반대하고 공치모를 만들고 그런 거에 앞장서고 있는 김어준에 대적하고 있는 유튜버들이 있죠. 나름 자기가 대통령을 만들었다고 떠드는 새끼들이 있어요. 걔네들이 갖고 있는 뭐뭐 미디어들이 있어요. 그 애들이 KTV 저쪽으로 저는 들어갔다고 봐요. 누군지는 말 안 할게요. 그래서 악의적으로 KTV가 민주당의 정치에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저는 누군지 말 안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다분히 그냥 우연히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기존에 KTV는 존재했죠, 여러분들. KTV의 이미지는 새로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든지 조직이 어떤 새롭게 꾸며지면요, 이미진의 팀이 하나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 팀은 누가 구성했을까? 이걸 찾으면 됩니다. 그쵸? KTV 이미진이라는 팀을 구성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구성원들을 보면 누가 이 팀을 구성하고 이 팀을 했는지 딱 보면 알죠. 아니 왜 그러면 이미진이라는 팀이 새로 생긴 거잖아. 얘네들은 의도적이죠. 내가 누구라고 얘기를 했다고 자꾸 이동영이가 나오고 연병들이야? 너희들이 모르는 게 있어서 그래. 너희들이 모르는 게 있어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내가 언제 이동영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다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합당 반대, 공치모, 정청래 제거, 가장 정청래를 위기에 빠뜨리는 건 대통령과 정청래가 진짜 사이가 안 좋다 이런 걸 만들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만들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봐도 대통령과 정청래가 저렇게 다정하게 악수하고 하는 게 불편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저는 누군지는 냄새가 나요. 근데 방송에서 말을 못하겠습니다. 아니 당연히 여러분들 불편한 거잖아. 아니 있는 사실도 조작을 해갖고 그냥 못 찍었다로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이건 너무 악의적이다. 이상호도 아니고 왜 자꾸 여러분들 넘겨짚어. 그러지 마. 내가 힌트를 줬어요. KTV 이매진 팀이 어떤 사람들이 들어갔나 누가 추천했나 보면 알잖아. 그거는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잖아. 이매진 팀 한국정책방송이나 이거는 방통위를 통해 누구죠? 과방이나 최민희 의원님이 현재 이매진 팀의 구성원들이나 새로 입사한 사람들 보면 뻔히 어디 있다가 글로 들어갔는지 나중에 다 나올 거 아니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이매진에 합류한 사람들이 어디에 있다가 과거에 이쪽으로 들어갔는지 보면 알 거 아니에요. 김민석이 왜 나와? 이거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야, 그리고 참 진짜 제명인의 마을이 어쩌다가 이렇게 똥파리들 송가역들이 장악을 해갖고 참 제명인의 마을에서 정청래 대표를 추방시키고 이성윤 최고위원을 추방시키고 이제 최민희 의원을 추방시키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장 자리를 내려놓지. 안 그래요? 오죽하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제명인의 마을 이장 자리를 내려놓겠냐고. 송가역들이 장악을 하고 여기저기 설치고 다니고. 이거는 제가 좀 알아볼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취재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의혹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조작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너무 무리수를 두는 거야. 이건 누가 봐도 컷이 넘어가갖고 편집이 됐다는 게 보이는데 무슨 무편집이에요. 아니 아무리 실드를 치려고 해도 여러분들 컷이 넘어가잖아. 일제 피해자 아직도 있으니까 하지만 지내. 참 저도 어제 저 영상을 봤는데 그래 필리핀은 여기 봐봐요. 필리핀이 올해 아세안 의장국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아니 여러분 이거는 일반 사람들이 봐도 컷이 넘어갔는데 무슨 이게 무편집이야. 말도 안 되는 거지. 편집을 했으니까 컷이 넘어가죠. 이건 거짓말한 거죠. 필리핀을 포함한 것 같고 싱가포르는 포함해서 가는 것 같고 의장국이에요. 필리핀을 포함한 것 같고 아니, 싱가포르는 다가가잖아. 내년에 또 의장국이에요. 정청래는 그래서 이번 이거는 컷으로 순방이 넘긴 연속으로 거잖아. 포함해서 가는 것 같은데. 자, 딴 사람들은 저렇게 다 악수하는데 정청래만 나올 때 의도적으로 항상 대응을 누가 한 합니다. 거죠. 근데 저도 어제 저 영상을 봤는데 그 KTV 이매진 팀에서 무삭제 영상이라고 올렸던데 이건 무슨 무삭제야. 대통령하고 고의적인 정청래 대표하고 편집인데. 악수하는 장면이 없는 거예요. 무삭제 영상이라고 하는데. 이건 고의적인 진짜 편집이에요. 악수를 안 했나 싶어서 제가 다시 봤거든요. 자, 패싱했잖아. 저거 봐요. 마치 패싱하는 거 같죠? 오, 네. 이거 무삭제라길래 이럴 리가 없는데. 그래서 다른 방송을 찾아봤어요. 다른 방송사에 나왔던 방송 한번 봅시다. 이건 KBS 인사하잖아. 악수하고. 오, 네. 다른 각도인데. 여러분들 봐봐요. 출처가 어디예요? KBS죠. 근데 여러분들 KBS 봐봐. 왜 제가 편집이라고 얘기하는지 잘 보세요. 봅시다. 아까 이매진이랑 똑같죠? 들어가는 장면. 아니 잘 봐봐. 이매진도 이렇게 들어가는 장면 찍잖아. 일로 갑자기 넘어오잖아. KBS는 편집한 거잖아. 아, 교묘한 편집이 아니라 KBS는 당연히 편집 영상을 내보내잖아. KBS는 당연히 편집 영상을 내보내는잖아. 들어가다가 바로 쟤네들도 편집을 해갖고 들어가다가 갑자기 넘어간 거잖아. 그렇죠? 아니 KBS 뿌렸다는 게 아니라 KBS는 당연히 뉴스에 내보내기 위해서 들어가는 장면 하나 찍고 악수하는 장면 찍고 그쪽은 편집을 한 영상이고 저쪽은 편집을 안 했다라고 하는데 장면이 똑같잖아. 그쪽도 대통령 들어가다가 갑자기 화면이 바뀌어갖고 윤호중이랑 인사를 하면서 끝나잖아. 둘 다 편집을 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KBS는 9시 뉴스에 내보기 위해서는 핵심만 편집을 해갖고 가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 방송 한번 봅시다. 이거 들어가잖아. 딱 넘어가잖아. 이게 편집한 거잖아. 그러면 아까 쟤네들이 이 무편집이라고 하는 것들 보세요. 얘네들도 봐요. 그래서 들어가잖아. 아마 들어가잖아. 여기까지 찍잖아. 필리핀을 포함한 것 같고 갑자기 팍 싱가포르는 바뀐다고. 내년에 편집했잖아. 똑같잖아. 둘 다 편집했는데 무슨 무편집이냐고. 이게 무편집이 되려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아마 여기서 필리핀을 이제 포함한 것 같고 계속 싱가포르는 화면이 넘어가지 않고 내년에 또 끊기지 않고 계속 의장국이에요. 가야 되지. 이거는 칼 된 거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무슨 이게 무편집 영상이야. 지네가 칼 된 게 아니 똑같잖아. KBS는 뉴스에 내보내기 위해서 당연히 편집을 했는데 들어가는 화면이랑 정청래부터 찍은 거고 이쪽은 무편집이라고 하는 새끼들이 무슨 저게 편집을 해놓고 왜 가이즈를 안 했다라 그래. 말 같지도 않네. 똑같은 장면인데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찾아봅시다. 이거는 의도적이지 않으면 저렇게 저게 무슨 무편집이야. 거짓말을 하고 앉아 있어. 제가 보면 다 컷 편집을 해갖고 무슨 아니 저게 어떻게 라이브도 아닌데 편집이 아니에요. 다 편집이죠. 아니 그렇잖아요. 어? 저게 다 편집이지 무슨 편집이 아니에요. 말 같은 소리는. 라이브도 아닌데 다 편집해갖고 써놓고 무슨 무편집 연영상이라고 연병하고 있어. 거짓말하고 있어. 그 다음에 간단하게 여러분들 이란, 그 다음에 미국과 이란, 이스라엘 전쟁 좀 얘기해주면 지금 이 전쟁 심각해질 것 같아요. 지금 저번에 레바논의 헤즈볼라 또 참전을 하고요.
지금 피해 3월이 중동에서 이제 벌어집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에 이란이 반격을 지금 사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친이란 세력 헤즈볼라와 이라크 시아파 민병 부대까지 이제 다 지금 이스라엘과 미국 중동에 있는 미군 부대를 전부 공격하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이라크의 시아파까지 이제 본인들의 어떤 그 같은 그 뭐라 그래야 되죠? 동지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공격을 당하니까 이게 종교적인 쪽으로까지 번진 거예요. 과거에는 어떤 중동 패권의 싸움이었는데 이라크의 시아파까지 이란을 지원했다라는 것은 이제 종교전까지 이제 번지는 양상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심각해지는 겁니다. 이란도 점점 반격의 강도를 세고 미군 함대도 공격을 하고, 이제 여기에 이란의 핵심 대리인 역할을 했던 헤즈볼라도 참전을 하고, 지금 막 이게 전면적으로 이제 시아파대 저쪽 미국 막 저쪽을 이제 뭉쳐갖고 싸우는 엄청난 희생이 나올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중동의 전쟁이 확전이 되면요, 진짜 석유값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그래서 금값이 뛰는 겁니다. 금 사놓으신 분들은 좋겠어요. 정세가 불안하면 금값은 안전자산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 굉장히 크고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영향력이 꽤 갈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좀 간단하게 좀 정리가 됐을 것 같았는데 이게 정리가 쉽게 안 되는 싸움 같아요. 제가 보니까 시아파 순위파인데 지금 하여튼 이게 전체적으로 종교까지 이제 연합이 돼 갖고 싸우게 되면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오늘 10중 분석은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할게요.